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선생님들의 네.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예, 요거는 좀 주입식으로 좀 설명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교육 공약이 그때 네. 네. 교육 공약이 8개인데 조금 네. 전에 얘기한 이 돌봄은 온종일 돌봄으로 온종일 온 동네 돌봄으로 가겠다고 1번이었고요. 네. 공약 8번이 직무와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도 못 눌러요. 지금 현재는 예. 그것은 교사의 정치적인 중립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되는데 이제 그거 좀 더 나아가면 정치적인 후원도 못 하고 물론 정당 가입도 못 하고 이제 이런 쪽이고요. 예.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내란을 통해서 볼 때 역사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민주 시민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정치 기본권이 없어요. 그 희한 이게 아이러니지.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교사들이 어떤 특정 당파적인 시각을 주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기본권 때문에 정치란 말을 터부시해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원 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고 네. 그래서 차제에 이를테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근무 시간 이외에 또는 수업이 아닌 장면에서는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 권리, 헌법에 보장 있는 기본 권리라도 보장해 달라. 예. 이게 출발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봐봐. 교육 정책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어? 교사들이지. 그렇죠. 근데 교사들은 정치 활동을 못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 정책을 바꾸는 정치인들이 교사들하고 접점이 없어.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예, 예. 그래서 이 교육 정책이 정치권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많이 높아. 그런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눈치 보고 관심 갖습니다. 아, 그렇죠. 교사들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네, 진짜. 그리고 교사가 예를 들어서 예. 뭐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고 하더라도 못 나가요. 사표를 내죠. 사표를 내야 돼. 사표 내야 되고. 그리고 학교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정치 활동을 못해 예. 교사는 이 자식아.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런 놈들은 아니, 답답합니다 진짜. 매불쇼에 교육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예, 안 나옵니다. 우리 저 최욱 선생님. 최욱 씨는 항상 또 그런 거에 관심을 교육에 갖고 대해서 있습니다. 매우 정확한 정확했습니까? 네, 판단을 하고 있고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게 고맙습니다. 건강합니까 제 생각이? 네, 아주 뭐 조금 전에 저 학벌 뭐 이 얘기도 아주 놀라울 정도의 이거 주제입니다. 대단히 그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네. 많이 학부모 가지십시오.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자, 학부모 부분도 있기 입장.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서 교실에서 이 지금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교원의 정치 참여 확대를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앞으로 찬반 논쟁에 활발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교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네. 그 부분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고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 저는 이 부분이 더 활발하게 이거는 논의되는 명확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네네.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 행동, 정치적 활동은 그건 하는 게 아니고 네. 교과 외에 자신의 교실 자연인 바뀌죠. 신분으로서 그 교실 바뀌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될 것 학교에서는 안 같아요. 되고. 예. 네. 그건 철저하게 그렇게 가는 아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종교적인 중립성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럼 교사가 내가 저 퇴근 후에 절에 가도 되고 네. 교회 가도 되고 성당에 가도 되잖아요. 그럴 겁니다. 다만 학생들한테 종교적인 편향성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정치도. 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보이테스 바하 협약이라고 해서 예. 민주 시민교육, 정치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동독 서독 간의 싸움, 이념 싸움이 많이 있잖아요. 네. 1976년도에 만든 이 보이테스 바하 협약은 첫 번째는 주입이나 강제를 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그대로 이해하도록 해라. 예. 논쟁성을 유지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우도록 해라. 이거거든요. 이걸 협약을 했어요. 예. 좌파 우파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웠고 적극적인 정치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민주 시민 교육이에요. 우리 학교가 부족한 게 민주 시민 교육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을 잘 만들어 나가면은
충분히 교사들도 거기에서 발언을 하고 네. 이 아이들에게 균형이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쳐 준다면은 네. 다시는 12.3 내란 같은 게 안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아. 예. 아니 교사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데. 그거 당연하죠.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 이런 거 하나 가는데도 그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난번에 참이 안타까운 그나마 일이지. 진도 교육감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그 파면하는 순간을 생중계를 해서 아이들하고 공유를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말들이 말들이 많은데 많죠. 그게 얼마나 좋은 정치적인 학습의 맞아요, 장입니까? 맞아요. 민주주의 네. 학습의 네. 장이죠. 그 일부 학교에서만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말이 많았어. 근데 그조차도 왜냐 일단 교사들은 정치적 활동 못하게 딱 막아버리니까 아예 그냥 정치하면은 막 학을 뜨게 만드는 거야. 두렵게. 그 아주 나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 매불쇼에서 네.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네.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두 분이 잘 맞으시네. 참 잘 맞. 야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교사가 아마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게 전혀 목소리에 전달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이거는 굉장히 경직된 사회고 안 좋은 사회죠. 그렇습니다. 교육의 3주체가 지금 다 고통받고 있는데 재작년에 23년도에 그 서희초 사건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 정서의 문제, ADHD 많고 지금 이런 뭐 사상 오염되는 또 이런 또 침투도 있고 학부모들도 사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네. 지금 뭐 어떻든 교육은 매우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원한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네. 저는 10년 넘게 교육 기사를 썼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 부분에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 네. 부분에서 우리 그 과정에서 교육 불신도 너무 심해졌고요. 이런 부분이 좀 이번 정권에서 좀 달라지기를 네.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육관 문제도 좀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교육 이슈 좀 다루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주 의미 있었다는 의견들을 좀 보내주고 계시니까 네. 이런 얘기가 사실 이런 이제 방구석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론회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죠? 네, 네, 이게 네. 좀 아쉽네요. 아쉽죠. 예.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조금만 이렇게 눈여겨 보면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육감 선거 얘기했는데 사실 교육이 정치의 영역으로 올라가서 막 이렇게 와글와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교육 정책을 하고 저 입시 위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미래 역량을 가르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정치인들이 교육계를 좌지우지하거나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아. 지난번에 대선 후보 토론회 때도 네. 교육이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예. 고민이 많은데 그런 네. 부분이 좀 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 조금 떨어지죠, 약간. 그것도-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가 볼 때 이것도 누군가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득권들이 교육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하는. 이제 교육이 너무 요동을 치거나 변동을 하면은 사실은 불리한 집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뭐 무리 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렇죠. 깨기 싫어하는. 그럼요. 예. 그런 어쩌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학벌 사회의 틀 뭐 이런 틀이 완고하다 보니까 네.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예. 그냥 입시 위주의 그냥 주입식 교육 좋아 나도 큰 문제 없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교육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래를 담지해야 될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네. 교수님을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해도 되냐는 댓글이 달리는데요. 뭐 추천자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데 좋아한다. 야, 또 좋아한다. 그 제가 그걸 뭐 좋아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교육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좋아한다. 야, 이걸 또 좋아하시네. 자기 자신 추천하시겠네. 그렇진 않아요.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교육이 너무 위에서만 놀면 안 되고 네. 정말 현장에 밀착해서 우리 현장이 어떻게 어려운지 황폐화되어 있는지를 정말 문제의식 갖고 예.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기선 교수님, 방종임 교육 전문 기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